석유는 인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휘발유와 항공유, 경유, 등유와 중유, 그리고 찌꺼기까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죠. 이런 석유를 정제하는 정유회사들은 보통 중동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줄여서 아람코는 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회사입니다. 2022년 5월 세계적인 대기업 애플을 누르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게 된 이 회사는 세계에 수출되는 원유 8배럴 중 1배럴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죠. 과연 아람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아람코는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아람코는 한국의 정유회사 S-오일의 모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 약 6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죠. 또한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의 주식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중동의 회사가 의외로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니 그건 모르고 있었네요. 아람코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즉 아랍과 미국 합작의 석유회사라는 뜻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데 미국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이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려면 1차 대전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석유 부족 사태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석유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를 대신해 민간기업 소칼이 석유 탐사를 시작했고 지금의 사우디 지역에서 유전을 찾게 됩니다. 1933년 사우디 정부는 미국의 소칼에게 사우디 영토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아라비안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라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1936년에는 텍사코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사들였고 이때 미국 회사가 둘이나 들어왔으니 1944년에 이름을 아람코로 바꾸게 되었죠. 이후 1944년에는 정유기업 엑손모빌에서도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넷이나 되었는데 1980년에 사우디 정부에서 나머지 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서 지금의 아람코가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아람코는 90%가 넘는 지분을 사우디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주요 수입원이 석유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아람코의 주요 수출 지역은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입니다. 2022년 5월 기준 원유 수출의 62.3%, 정제품 수출의 46.4%, 천연가스 수출의 25.5%를 이 지역으로 보내고 있지요. 2억 마일리의 먼 나라가 우리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입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남자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뉴스나 영화에서 이 복장 많이 보셨겠죠? 더운 날씨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인데 아람코의 직원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개화기 사람들이라서 이런 옷을 안 입는 게 아니고 이런 옷을 입고 근무하면 기계에 옷이 끼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을 만지다 보면 이물질이 옷에 묻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름때가 묻은 하얀 옷을 세탁하는 건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잘 입지 않는답니다. 물론 사무직들은 상관없으니 때에 따라 입기도 한다네요. 기름을 파는 건 꽤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기름집이라고 불리는 국내 정유회사들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것도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기 때문이지요. 아람코도 예외는 아닌데 2019년 기준으로 460억 달러 수익을 자랑했습니다. 애플이 같은 기간에 벌어들인 돈의 2배 정도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쉐브론이나 BP, 로열 더치쉘 같은 정유회사들의 수익을 모두 합쳐야만 아람코의 수익과 맞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국적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변경하고 싶네요. 아람코가 석유만 채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아람코는 특허도 있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2020년 기준으로 무려 683개의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게임 회사인 넥슨과 NC소프트, 닌텐도의 주식도 사들이고 있죠. 석유랑 게임이 별로 연관은 없어 보인다만 어쨌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코는 본업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까지 합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유를 정제한 화학 제품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원가 경쟁력이 좋아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쉽게 말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S-오일이 석유에서 화학물질로 중점 분야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도 모기업 아람코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석유를 채굴하는 것은 사실 친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석유를 채굴하면서 그리고 석유가 사용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유회사인 아람코가 친환경 사업을 펼친다면
아람코는 2016년 미국 기업 제네럴 일렉트릭과 함께 풍력 터빈 사업을 추진했고 S-오일과 협력해 수소 기술 개발, 현대차와 함께 친환경 엔진, 그리고 연료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국영기업인 아람코도 가담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아람코는 정유회사를 넘어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회사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주목됩니다.